자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중요한 마지막 성질인 다양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폴리모피즘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여기 두 개의 클래스가 있죠. 클래스 A, 클래스 B. 각각 클래스 A와 클래스 B라는 이름을 가진 두 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두 클래스는 안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죠.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을 따르기 때문에 이름만 다르고 나머지 메소드는 동일합니다. 다만 처리되는 메소드의 내용이 클래스 A인 경우에는 클래스 B인 경우에는 클래스 B get message라고 하는 메시지를 출력하고요. 클래스 A의 경우에는 클래스 A get message라고 하는 메소드를 출력합니다. 먼저 클래스 A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클래스 A 타입 선언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변수명, 객체명이라 부른다고 했죠. 생성자를 통해서 값을 10을 넣어서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get message 얘를 첫 번째는 getNumber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했고요. 두 번째는 getMessage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각각 출력되는 값이 얘는 10, 얘는 아래에 있는 이 값을 출력할 겁니다. 실행 결과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됐죠.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습니다. 그럼 똑같이 클래스 B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클래스 B 20 클래스 B 클래스 B 이렇게. 자, 이게 지금 클래스 B에 20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클래스 B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클래스 A를 잠깐 가리고요. 클래스 B. 클래스 A에 이어서 이제 클래스 B 객체를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자, 클래스 A는 현재 거죠. 클래스 A 메시지를 뿌리고 있죠. 클래스 B는 값을 20을 넣고 마찬가지로 클래스 B의 get 메시지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실행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객체 배열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객체 배열을 만드는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두 번째 방법을 저희가 써서 만들 텐데 여기 직접 객체를 생성을 해서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조금씩 코드가 어려워지긴 하는데요. 잘 보시죠. 지금 이제 객체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객체 배열을 만드는 방법은 타입은 클래스명 자체가 타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타입의 배열을 만들겠다. 그 배열 변수명의 이름은 이렇다. 그리고 세 개의 객체를 보시다시피 만들었습니다. 생성자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 객체 변수를 그대로 여기에다 넣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생성자를 10, 20, 30 세 가지를 가지는 세 개의 객체를 만들었고요. 각각의 객체를 objAARR이라고 하는 객체 변수에다가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꺼내와서 앞에서는 하나를 만들고 하나를 각각을 출력했죠. 하나를 만들고 내부에 존재하는 두 개의 메소드를 호출해서 출력했다면 이번에는 각각 하나씩 꺼내와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부에 있는 메소드를 각각에 대해서 호출해서 실행합니다. 결과를 잠깐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10, 그 다음에 메시지, 20, 메시지, 그 다음에 요건 앞서 나와 있던 요 아래에 거죠. 위에 거고 지금 여기서부터죠. 10, 20, 30 해서 정상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했던 이 방식은 각각의 객체 변수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하면 객체명을 지어 줘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다루는 객체 수가 늘어나게 되면 상당히 복잡해지죠. 그것을 배열을 이용해서 처리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했던 그 객체별 수업에서도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을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객체 B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클래스 B라고 하는 클래스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객체를 만들고, 그리고 앞서 클래스 A를 했던 것과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코드를 잘 보시고요. 자, 실행을 해보시면, 자, 이건 구분해주기 위해서 맨 첫 번째 메시지 아래 상단에 있는 얘죠. 얘를 출력해줬고요. 구분자 별도로 이제 여기서부터는 A라고 하는 클래스 배열, 객체 배열이죠. 객체 배열을 써서 각각 객체를 생성을 하고 실행을 포르프 반복문 내부에서 실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40, 50, 60 맞죠? 아래 클래스 B 배열에 대해서 실행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클래스 A와 클래스 B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클래스 내부를 좀 변형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힌트를 잠깐 드리면 이렇습니다. 클래스 A와 클래스 B가 안에 내용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빼고는 나머지 부분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러한 영역들 중에서 상위 어떤 공통으로 묶을 수 있는 걸 좀 이렇게 뺐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자, 부모 클래스, 상위 클래스, 슈퍼 클래스로 사용될 클래스를 하나 미리 만들었고요. 공통된 내용 중에 미리 힌트를 드리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get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각 클래스별로, 각 클래스 타입별로 별도의 메시지가 존재하죠. 왜 그러냐면 얘는 이렇게 메시지가 틀리죠, 두 개가. 그래서 얘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리하게 하겠습니다. 대신 일단 전체를 다 옮겨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상위 클래스 또는 부모 클래스, 슈퍼 클래스는 보시다시피 여기 각각의 클래스 A, 클래스 B에 있는 내용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하위 클래스라고 볼 수 있는, 자식 클래스라고 볼 수 있는 클래스 A, 클래스 B는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클래스 A를 잠깐 보죠. 필드 영역은 제거하겠습니다. 생성자는 제거할 수가 없죠.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제거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일단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지 자체가 해당되는 클래스 명칭과 관련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설사 부모 클래스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식 클래스에서 다시 동일한 메소드를 재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자식 내부에 필드가 존재하지 않고 부모 쪽에 필드가 존재하고 부모 쪽에 이 생성자를 호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호출하게 만드느냐?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어떤 값이 들어오면 그리고 얘를 넘겨주면 됩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호출을 하게 되면 부모 쪽에 있는 이 메소드를 이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빨간색이 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extend라고 하는 약어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부모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이제 말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 오버라이딩 제가 설명했던 과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일한 어떤 메시지인 경우에는 다시 걸 호출하게 되는데 그래서 명시적으로 표시를 해줄 필요가 있다. 즉 부모 걸 무시하겠다. 그리고 저희가 오버라이딩 한다고요. 오버라이딩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이제 이 클래스의 의미가 뭐냐? 오버라이딩 했다는 얘기는 부모 클래스, 지금 이 경우에는 슈퍼 클래스 AB죠. 여기 내부에 있는 이 메소드와 동일한 메소드가 있다라고 일단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다시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겠답니다. 얘를 무시하겠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로서 했고요.
똑같이 클래스 B에 대해서도 해보겠습니다. 자, 클래스 B에 대해서 동일하게 필드 영역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내부에 필드가 없기 때문에 부모 쪽의 생성자를 호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지정을 해줘야 되죠. 마찬가지로. 그리고 필드 부분 제거해주고 얘는 부모 메소드가 있다 하더라도 무시하겠다. 다시 걸 대신 호출하겠다. 라는 의미로서 오버라이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A하고 B 두 개의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앞서 배웠던 상속 개념을 사용을 해서 두 개의 어떤 클래스 A와 클래스 B를 개별 별개의 클래스로 만들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의 부모 클래스를 두고서 그 부모의 동일한 다시 클래스로서 변형을 했습니다. 상속성과 다형성은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다형성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행 클래스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상속 관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다형성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앞서 했던 이런 식으로 클래스 타입, 클래스 변수, 즉 객체명이죠. 객체를 이 생성자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온 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부모 클래스 이름으로 한번 타입을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름은 이제 좀 변경해야 되겠죠. A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상적으로 run이 됩니다. 에러 표시가 없죠. 경고 표시는 아직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일단 코드 너무 기니까 일단 좀 줄여주겠습니다. 위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자,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이상이 없이 에러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죠. 요 첫 번째 이 파트는 바로 이겁니다. 요거죠. 요걸 실행했을 때 원래 이전 방식이죠. 정상적으로 이제 지금 실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했냐? 다시 아래에 보시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다형성을 사용해서 저희가 실행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자기 자신의 타입을 선언하고서 객체를 만들어도 되지만 상속 관계인 경우에는 부모 클래스 타입으로 객체를 만들 때 자식의 생성자를 쓰게 되면 자신의 타입으로 만들어지지만 부모의 타입으로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다형성입니다. 그럼 똑같이 아래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게 되면요. 이번에는 D와 똑같이 부모 쪽으로 받고 이때 쪽은 출력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잠깐 제가 막아놓겠습니다. 막아놓고 이 부분 위쪽을 조금 출력을 좀 구분해주기 위해서 다형성을 적용 전, 다형성 적용 후, 다형성 적용 전, 다형성 적용 후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출력될 때 알아보기 쉽게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죠.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 부분은 다형성을 적용하기 전입니다. 다형성을 적용한 후, 다형성 적용 전, 다형성 적용 후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 제가 이게 좀 잘못했죠. 이걸 역으로 보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 똑같습니다. 적용 전이나 적용 후나 똑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도 됩니다. 즉 자신의 타입으로 객체를 만들어도 되고 자신의 부모 타입으로 객체를 만들어도 됩니다. 이게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클래스를 쓴다고 하면 아무런 장점이 없습니다.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죠. 여러 가지 모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모 타입으로 객체 만들었죠. 근데 실행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의 타입으로 선언할 수 있다.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객체의 배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위쪽을 잠깐 제가 막아놓고 객체 배열 관련돼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막아놓고 이걸 제가 잠깐 막아놨습니다. 이제 객체 배열이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열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타입을 하나만 가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A 타입으로는 A 객체만 받을 수 있고요. B 타입으로는 B 객체만 받을 수 있습니다. B 클래스의 객체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객체가 많다 보면 어차피 여러 가지 종류의 객체가 내부에 존재하는데 각각의 객체가 또 그 자체로 많다면 각각의 객체는 객체 배열에 담을 수 있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이렇게 객체 배열 자체도 생길 때마다 엄청난 양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즉 클래스 A 타입의 객체와 클래스 B 타입의 객체를 어떻게 하면 하나의 배열로 담을 수 있을까의 문제. 느낌이 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앞서 우리가 했던 상속을 예로 든다면 이거는 해결할 수 있죠. 다음과 같이 한번 제가 선언해 보겠습니다. 슈퍼클래스 타입으로 만듭니다. 잠깐 엔터 쳐서 아래로 좀 옮겨 놓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잘 보십시오. 요식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왜? 클래스 A의 부모가 슈퍼 클래스 AB니까. 이 클래스의 객체는 이 타입을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이것은 별에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받냐? B는 다음과 같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앞서는 저희가 다형성을 쓰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같이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타입과 이 타입은 서로 다른 타입입니다. 클래스 A, 클래스 B 타입의 객체를 담고 싶은데 각각을 담았었죠. 이렇게. 근데 지금처럼 다형성을 쓸 수 있도록 상속을 만들어 놓게 되면 다형성을 쓸 수 있고요. 클래스 A와 클래스 B는 동일하게 부모가 슈퍼 클래스 AB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타입으로 받을 수 있다는 다양성의 원리를 통해서 서로 다른 타입의 개별적으로는 서로 다른 타입의 두 개의 클래스의 객체를 같은 하나의 배열로 담을 수 있습니다. 상당한 이점이죠. 자, 이점이 있는 만큼 조금 불편함이 따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다음 코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객체, 배열 내부에 객체 배열이죠. 객체 배열 내부에 하나하나 요소를 다 끄집어 와서 출력을 하는 어떤 메소드 두 개를 호출할 겁니다. 문제가 뭐냐? 실질적으로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한번 제가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래스 A 10, 20, 30 이 상단에 있는 요걸 대로 이 부분이 꺼내와서 실행이 된 거죠. 그 다음에 클래스 B 40, 50, 60 아무 이상이 없이 실행이 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언뜻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메소드 오브 라이딩은 부모 쪽에 있는 부모 쪽과 자식 쪽이 정확하게 구조가 똑같죠. 물론 필드 영역이 없긴 하지만 메소드 차원에서 본다면 이렇게 별도로 부모 쪽에 없는 메소드가 자식 쪽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오버로딩이 아니고 오버라이딩 자식 쪽에다가 자식만의 기능을 내가 추가한다. 부모 쪽에 메소드가 있지만 자식 쪽에서 재정의하는 경우가 아니라 부모 쪽에 없는 메소드를 자식 쪽에 만든다면 보시게 되면 지금 부모 타입으로 넣을 수는 있었어요. 근데 부모 타입으로 된 객체명으로 해당되는 메소드를 부르려고 했더니 이렇게 에러가 됩니다. 없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얘는 부모 쪽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자식 클래스, 얘는 이쪽이죠. 자식 클래스에서 나만의 어떤 클래스를, 메소드를 만들었다 할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다음처럼 만들어야 됩니다. 자, 클래스 B에도 동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래스 B만의 메소드죠. 이렇게. 오버 로딩한 경우입니다. 기능 추가. 부모 쪽에 없는 기능을 추가해서 이렇게 에러가 올라오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자, 내가 이 메소드를 호출할지 B를 호출할지 알 수 없어. 일단은 뭐가 안 되냐면 부모 타입으로 다형성을 사용해서 객체를 만든 경우에 부모 쪽에 없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 없다. 그게 일단 문제죠. 그 다음에 부모 쪽에 없는 메소드인데 그래서 호출할 수 없는데, 자, 그렇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호출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당 타입, 원래 타입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를 호출할지, 자, 얘를 호출할지, 얘를 호출할지를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우리가 그 캐스팅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는데요. 타입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강제로 변환해 주는 겁니다. 일단은 근데 어떤 타입인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클래스 A와 클래스 B가 각각 부모 클래스와 별개의 독립적인 메소드가 존재하고
해당되는 메소드를 쓰고 싶다 하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자, 꺼내왔어요. 일단 이름은 이 타입으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실제로 여기에 들어간 것은 자식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A거나 클래스 P가 들어갈 텐데 자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려면 지금처럼 우리가 다운캐스팅이라고 하는데요. 부모가 up이고 부모가 상이고 자식이 하이기 때문에 다시 자식 타입으로 변환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타입캐스팅이라고, 특히 타입캐스팅 중에서 큰 것에서 작은 거니까 다운 타입캐스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 작업을 하느냐? 지금처럼 일단 읽어드린 애를 실제 타입이 뭔지를 알아냅니다. 클래스 A인지 클래스 B인지 거기에 따라서 only child A 또는 only child B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야 되니까요. 이 부분까지가 저희가 꺼내온 타입입니다. 자, 이 타입이 만약에 클래스 A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다운캐스팅 어떻게 하냐면 이 자체를 감싸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그런 다음에 타입을 실제 자식 타입으로 바꿔줍니다. 부모에서 이 타입에서 이 타입으로, 그리고 이 전체를 다 감싼 다음에 이제 자식 타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식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식 내부에만 존재하는 거. 근데 만약에 이게 클래스 A가 아닌 클래스 B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객체를 꺼내와서 이 전체를 감싼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클래스 B라고 하는 이 객체 타입으로 타입 캐스팅, 다운 타입 캐스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전체를 감싸는 거죠. 감쌌기 때문에 이제 클래스 B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있는 only child B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지금 요거는 A, 그죠? AA 3개. 내부에 메소드가 지금 3개 호출된 거죠. 이렇게 3개씩 메소드가 호출이 되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됐고요. 클래스 B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씩 호출되어 있죠. 이렇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다양성을 하실 때 이제 특히 객체 배열을 하나의 타입으로 다 우리가 저장을 하고 싶으면 지금처럼 상속 구조를 만들어서 부모 타입으로 모든 자식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다 하나의 이름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어떠냐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 별개의 메소드를 추가했죠. 즉 오버로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상속을 쓰고 다양성을 쓸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부모 쪽에 클래스를 만들 때 자식 쪽에 있을 만한 것들을 웬만하면 다 만들어 둡니다. 근데 자식마다 다른 메소드의 기능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것을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특성을 써서 각각 개별적으로 구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상수 구조를 만들 때 자식 쪽의 클래스에 대해서 메소드 쪽을 별도로 만들기보다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굉장히 어떤 자식 쪽에 필요한 어떤 메소드가 많은데 그럼 부모 쪽에 다 만들어 줄 거냐? 부모 쪽에 다 만들어 줄 거냐? 그럼 부모 쪽의 클래스가 너무 커지게 되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메모리 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잘 쪼개치는 게 좋고요. 잘 쪼갰음에도 불구하고 자식 쪽에 개별적으로 들어가야 될 메소드가 너무나 많다. 그 경우에는 부모 쪽에 다 하는 게 좀 부담스럽죠. 부모 쪽에 다 만들어 두고 오버로딩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경우. 그때는 어쩔 수가 없죠. 자식 쪽에 개별 메소드를 만드는 수밖에 없고요. 지금처럼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본래 타입을 알아낸 다음에 자식 클래스 타입으로 다운캐스팅, 즉 타입을 강제 변환시켜서 해당되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상당히 다양성 부분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좀 어려우셨을 텐데 충분히 코드를 보면서 한번 실행해 보시고 테스트를 해 보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되고, 이 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굳이 드린 이유는 혹시 시험이니까 실기 문제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해석하거나 또는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은 저는 뭐 시험 범위를 넘어선다고 생각돼서 이 정도 선에서 다양성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